한반도의 평화를 지킬 수 있는 충분한 사거리와 세계 최대 수준의 탄도 중량을 갖춘 탄도미사일 개발에 성공했다. 우리 군은 전쟁을 억제하고 유사시 전장의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세계 최고 수준의 정밀 타격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지난 5일 대전 국방과학연구소 창설 50주년 기념식에 참석한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했던 이야기입니다. 한국군이 사거리 800km에 탄도 중량 2톤을 자랑하는 현무포 미사일과 세계 최초로 자동 표적 포착 및 추적 성능을 갖춘 지대함 로켓 비궁 등을 갖춘 것에 대해 자신감을 내비친 것입니다. 아울러 정 장관은 우리 군은 하늘과 바다, 우주에서 작은 움직임도 놓치지 않고 군사 정보를 획득해 분석하는 정보 감시 정찰 능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해 나가고 있다면서 머지않아 우리도 독자적인 정찰 위성 보유국이 되어 우리 군의 정보 감시 정찰 능력을 비약적으로 향상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덧붙였는데요. 이는 최근 한미 미사일 지침이 개정된 덕분에 한국군이 다수의 저궤도 운영 정찰 위성을 보유할 수 있게 된 사실을 언급한 것이었습니다. 나아가 정 장관은 앞으로 우리 군은 정밀 유도 조종 기능을 갖춘 유도무기, 장서정 및 극초음속 미사일, 고위력 탄두, 한국형 위성 항법체계 등의 기술 개발을 가속해 미사일 전력을 더욱 고도화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혀 눈길을 끌었습니다. 한국군이 극초음속 미사일 기술을 개발하고 있음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 까닭입니다. 미국과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이 차세대 무기로 극초음속 미사일을 개발하는 상황에 맞춰 한국도 그에 상응하는 대응 능력을 갖추겠다고 발표한 것입니다. 또 정 장관은 국방과학연구소의 재구조화를 반드시 완성해 세계 6위권 국방과학 기술력 확보라는 목표를 달성해주기 기대한다고 당부했는데요. 신개념 유도무기, 스텔스 무인기, 고출력 레이저 무기 등 전장의 패러다임을 전환할 수 있는 새로운 무기체계 연구개발에 매진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는 첨단 국방과학기술 역량을 한층 강화해주길 바란다면서 한국이 만화에서나 볼 법한 무기들도 개발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방부는 10일 파격적인 내용이 포함된 2021-2025 국방중기계획을 공개했습니다. 정 장관이 말한 한국군의 미래 전략을 집대성에 발표한 것입니다. 여기에는 경항공모함을 비롯해 스텔스 성능이 포함된 한국형 차기 국축함 등의 도입 공식화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특히 오랜 시간 서울 불바다 발언 논란을 야기해온 북한 장사정포 공격에 대응할 한국형 아이언돔 구축 계획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아이언돔은 지난 2011년 이스라엘이 실전 배치한 미사일 방어체계를 일컫는 말로 영토를 돔 형태의 방공망으로 둘러싸는 게 특징입니다. 이는 레이더와 통제센터, 미사일 발사대로 구성되는데 적의 단거리 로켓포와 박격포 등을 공중에서 격추할 수 있으며 최초 탐지에서 격추까지 15초에서 25초밖에 소요되지 않습니다. 국방부는 이를 실현하기 위해 탄도탄 조기경보 레이더 및 이지스함 레이더를 추가 도입하고 패트리엇 미사일을 추가 배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장거리 지대공 유도무기 양산 사업에 착수할 것이라 전했는데요. 해당 계획에 따라 한국은 지금보다 2배의 미사일 탐지 능력을 갖추게 되고 3배 많은 요격 미사일을 보유하게 될 전망입니다. 참고로 여기에 설정된 국방비는 향후 5년간 300조 7천억 원에 달하며 그중 전력 운영비는 200조 6천억 원, 방위력 개선비는 100조 1천억 원입니다. 이번에 설정한 중기계획 마무리 단계인 2025년부터는 1년 방위 예산이 67조 원을 넘어서게 되는데 이는 일본과 맞먹는 수준입니다. 전 세계 곳곳에서 전쟁 위협이 이어지는 가운데 평화를 지키기 위해 강한 힘을 비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한국군의 파격 행보에 가장 당황할 만한 두 국가는 북한과 일본입니다. 특히 일본은 한국의 국방력이 무지막지한 수준으로 빠르게 성장하는 것에 기겁할 수밖에 없을 텐데요. 미국의 군사력 평가기관 글로벌 파이어 파워에 따르면 한국군은 이미 세계 6위 수준으로 5위 일본을 바싹 따라잡은 상황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일본이 아베 정권 이후 계속해서 군비 증강을 해왔다는 사실입니다. 거의 매해 그 규모를 경신하고 있는데 한국군이 추격하는 속도가 훨씬 빠른 셈입니다. 특히 일본은 북한과 중국을 핑계 삼아 중거리 미사일을 도입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경우에 따라 한국이 커다란 걸림돌이 될 전망입니다. 미국이 일본의 중거리 미사일 도입, 배치를 긍정적으로 보는 것은 결국 중국 견제 때문인데 이는 굳이 일본이 아닌 한국의 도움을 받아도 상관없는 탓입니다.
사실 일본의 류큐 제도나 일본 본토보다 한국이 중국과 지리적으로도 가깝고 비용도 적게 들거든요. 게다가 한국은 사거리 제한만 풀어주면 알아서 장거리 미사일도 뚝딱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이 증명됐으며 누구처럼 전범 국가도 아니라 눈치 볼 이유도 없습니다. 물론 한국 정부는 중립 노선을 천명한 상태라 확실한 상황이 아니고서야 사드 때보다 거세 중국의 보복을 감내하면서까지 미국 편에 설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반면 일본은 눈에 불을 켜고 중거리 미사일 배치를 환영하는 상황입니다. 돈 받고 파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한국 배치도 가능하다는 카드 자체가 일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데요. 향후 미일 방위비 분담 협상에서 일본의 역대급 호구딜을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 행정부가 한국통이 아닌 일본통 외교관 도나 웰턴을 동맹국 방위비 분담금 협상 대표로 임명한 것이 한국 협상보다 일본 협상에 중점을 둔 것이라는 전문가 견해가 지배적인 만큼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 정부에게 뜯어먹을 돈이 더 많다고 판단했을 심산이 큰 까닭입니다. 결국 지난 4일 일본 현지 기자가 고노다로 방위상에게 주변국의 이해를 충분히 얻지 못한 것 아니냐고 묻자 고노다로 방위상이 우리나라 영토를 방위하는 일에 한국의 양해가 왜 필요한가라고 되물으며 일본 정부의 의지가 얼마나 굳센지 보여준 것. 지난 9일 원폭 75주년 평화기원 행사에 참석한 아베 총리가 대충 쓴 연설문을 읽고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의 질문을 거부함으로써 평화에 무관심한 속내를 내비친 것. 10일 산케이 신문이 일본 정부가 극초음속 유도탄 제짐이나 순항미사일 토마호크 구입하는 것이 유력한 상황이라고 앞다퉈 보도한 것까지 일본이 중거리 미사일에 대한 욕심을 내비치면 내비칠수록 트럼프 대통령의 장사꾼 본능만 자극할 전망인데요. 미국은 어차피 중국 때문에 아시아 지역에 중거리 미사일을 배치해야 하는 상황인데 일본이 스스로 미국의 돈을 잔뜩 퍼줄 기회를 엿보고 있는 셈입니다. 일본 경제가 코로나19 때문에 허덕인다고 하는데 지금보다 더욱 휘청거릴 것 같죠? 여기서 드는 의문은 미국이 일본 협상을 근거로 한국을 압박할 수 있지 않느냐는 점입니다. 급기야 일각에서 중국을 상대하는 데 있어 한미 동맹보다 미일 동맹이 강력한 장치라는 게 드러났다. 한국보다는 일본 배려에 치중하고 있다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확실히 WTO 분쟁 해결기구 정례 회의 때 미국 대표의 발언이나 트럼프 대통령의 최근 행보를 봤을 때 미국이 한국보다는 일본을 신경 쓰고 있다는 건 사실처럼 보이는데요. 김희은 아시아태평양 전략센터 대표가 최근 중앙일보와 나눈 인터뷰를 통해 조금 다른 해석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김희은 대표는 청와대 외교안보 수석실과 유엔 사령부, 한미연합 사령부 등을 거친 외교안보 전문가인데요. 그런 그녀가 한국과 협상에 들어간 미국인들은 협상장을 나오며 한국인들은 정말 고도의 협상가라고 혀를 내두른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입니다. 중앙일보는 이에 대해 미국이 한국을 동등한 협상의 대상이자 상대하기 몹시 어려운 고도의 전략가로 평가한다는 의미로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김 대표는 교착 상태에 빠진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정에 대해 협상 과정을 내부에서 지켜본 경험이 있다며 미군이 전 세계에 많은 군사를 보내고 이를 감축하거나 순환 배치하는 문제는 수십 년 동안 논의해온 문제다. 한국의 분담금 협상은 해결 가능한 이슈다. 냉철한 머리로 임하되 일희일비하면 안 된다라고 조언했습니다. 한국 외교 실무자들에게 한미 방위비 분담금을 원만히 해결할 충분한 능력이 있으며 인내심만 있으면 좋은 결과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의미였습니다. 동맹국 미국을 대하는 한국과 일본의 극명한 차이점이 느껴지시나요?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화를 내는 것은 자기 뜻대로 되지 않아서고 일본에 미소 짓는 것은 자기 말을 잘 듣는 개와 같기 때문입니다. 단순하죠? 트럼프가 짜증을 크게 낼수록 협상이 한국에 유리하게 흘러가고 있다는 방증으로 여기면 되는 것입니다. 아울러 김 대표는 일본에 대해 양국 간 감정의 골이 깊이 파인 이슈가 많지만 그럼에도 한국에 매우 필요한 나라라고 평가했으며 북한에 대해 지금 보내야 하는 메시지는 한국은 강한 동맹이 있으며 도발 시 강하게 대응할 것이란 점, 그럼에도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 함께 가야 한다는 두 가지라고 이야기했는데요. 한국이 주변에 모자란 친구들을